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쵸? 또 어떤 점에서의 연속이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확장시켜서 구간을 배웠고요.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수 fx는 그 구간 내에서 연속이다 또는 연속 함수이다 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거의 조건은 뭐였어요? 연속이라는 거 조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그쵸? 함수값이 존재한다.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쵸? 세 번째가 그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뭐가 된다? 같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어떤 x는 a라는 점에서의 연속이다라는 거는 함수 fa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fa 값이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같다라는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리는 함수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였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 셋 중에 하나의 조건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뭐라 불렀습니까? 불연속이라 불렀어요. 그쵸? 자, 오늘은 연속 함수에 대한 성질을 배워볼 겁니다. 연속 함수의 성질을.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목표는 뭐냐면요. 연속 함수 성질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 활용은 최대 최소값의 정리라는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쉽게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보시면 책을 봅시다. 교과서 35페이지겠죠. 자, 생각톡 보세요. 두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gx는 2x다. 둘 다 모두 x는 0에서 연속이다. 뭐 해보면 알겠죠. 함수값이 존재하느냐,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두 개 같냐, 그쵸? 자, 그때에 대해서 우리 뭐 해볼 거냐면 f0 더하기 g0 값, 그다음에 리미트에 대한, 즉 극한에 대한 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F0 여기 탐구 1번이에요. 자, F0 플러스 G0은 얼마냐 묻는 거예요. 자, F0은 얼마입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G0은 얼마예요? 0 넣으면 0입니다. 즉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fx 플러스 gx예요.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집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극한값이니까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두 개 값이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탐구 1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란 걸 말할 수 있냐면은 두 번째 거 탐구 1의 결과로부터 fx 플러스 gx는 x는 0에서 연속이라 말할 수 있냐? 연속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함수값이 존재하고요.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개 대한 값이 같으니까 fx 플러스 gx라는 이 함수는 x는 0에서 뭐다? 연속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이에요. 뭔 소리냐면 fx랑 gx는 x는 0에서 연속이에요. 그 연속인 두 개의 함수를 더했더니 뭐가 된다?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내용 한번 보세요. 쭉 위에 있는 거 보시셔도 되는데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이 박스만 보시면 됩니다. 두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모이면 연속이면 뭐가 성립한다? 실수배, 그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다 뭐가 된다? 연속이라는 겁니다.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은 뭐가 성립한다고요? 지금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다 뭐가 된다?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거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서? 교과서 19페이지를 보시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fx, 즉 gx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값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뭐가 성립한다? 그때에 대한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극한값도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
지금 여기서는 연속일 때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연속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좀 봐야 될 건 뭐 있냐면은 그러면 연속일 때 합성함수는 연속이냐는 거예요. 합성함수.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이거일 때 그러면 fx는 gx의 합성은 x는 a에서 연속이냐라는 이런 물음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발례를 들어볼게요. 발례를 x축 그리시고요. y축 그리시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여기는 1입니다. 물론 여기는 값이 1 때 값이에요. 이게 지금 y는 fx라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함수로 볼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자 이게 y는 gx라 보겠습니다. 그럼 합성 함수를 보세요. 합성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첫 번째 함수 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fg1 값은 얼마입니까? f2의 값 얼마 나와요? 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극한 값은 리미트 x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1로 갈 때 fg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극한을 할 때 교과서에서 안 나온 부분이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을 하는 부분을 안 배웠습니다. 앞에서. 그쵸? 교과서에는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집이나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매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은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줄 텐데 일단 보시면 x가 1로 가면은 x가 1로 가면 gx는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죠. 2로 갑니다. 근데 2보다 뭐가 돼요? 2보다 작은 쪽에서 가죠. 2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자, 요 gx는 2로 가긴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가요. 그럼 함수 fx에 들어가는 정의역은 2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얘는 이쪽에서 가겠죠. 그럼 함수값은 이렇게 오겠죠. 얼마가 됩니까? 함수값은 3이 됩니다. 극한값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 존재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불연속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발례입니다. 함수 fx는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합성함수는 연속이냐? 아니다는 거죠. 뭐이다? 불연속인 경우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불연속이다. 항상 불연속이다라는 건 아니고 불연속인 경우가 뭐 한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함수 다른 색깔 칠해서 이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함수 fx는 x는 어디에서 G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함수 fx는 x는 G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요거는 참이 된다는 거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36페이지. 요거는 전 시간에 바로 설명했어요. 내가 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건데 합성함수 그쵸? 합성함수가 아니라 지금 함수의 연속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y는 x는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럼 제곱, 세제곱, 네제곱도 연속이냐? 방금 했죠.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항상보다 연속이다. 그럼 얘는 x 곱하기 x 곱이죠. 연속입니다. 얘는 x제곱 곱하기 x 연속이겠죠. x제곱 곱하기 x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속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보세요. 그럼 얘는 연속이죠. 얘 연속이죠. 얘 연속이죠. 얘 연속이죠. 연속 더하기 연속은 뭡니까?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뭐가 된다? 연속이다. 즉 다항함수도 연속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분수함수는 어떨까요? gx분의 fx는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연속이겠죠. 단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돼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g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거 갖고 이제 문제 1번을 보시면 돼요. 문제 1번 따로 생각할 시간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돼요. x제곱 연속입니다. 5x 연속이에요. 그럼 연속 더하기 연속이니까 뭐가 돼요? 연속입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해봐라. 결국은 뭐예요? 모든 실수에서 뭡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를 봅시다. 2번. 얘 연속이죠. 얘 연속이죠. 연속분의 연속은 연속입니다. 얘는 연속이에요. 근데 단 조건이 뭐예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부분을 골라야겠죠. x는 얼마입니까? 풀마 2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할 수 있냐면은 x가 얼마인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어렵진 않죠. 그쵸?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이해하기 쉬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밑에 봅시다. 다음은 다음 수가 아닌 유리함수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이다. 자, 여자 학생이 말합니다. 유리함수는 분모 0으로 하는 x의 값에서 불연속이지. 그러니까 남자애가 그렇지 했습니다.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유리함수는 존재하지 않겠네. 그건 아닌 것 같아 했어요. 자, 다항 함수와 유리함수 중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예를 찾아보래요. 다항 함수와 유리함수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그럼 결국은 분모가 뭐가 아닌 0이 되지 않는 값들을 찾으면 되겠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 분수식인데 유리함수니까 분수식으로 따지면 되는데 분모가 0이 아닌 값. 어떤 값을 대입해도 0이 되지 않는 값을 구하면 돼요.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이런 함수입니다. 왜냐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항상 1보다 큰 값이죠.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모든 값에 대해서 얘는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분모 0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항상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요 값을 얼마로? 뭐 2분의 3분의 4분의 1 또는 2, 3, 4, 5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똑같이 분자 부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간단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37쪽 봅시다.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자, 이거 눈으로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건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니까 조금 어렵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있습니다. 자, 닫힌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x가 마이너스 2까지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때의 최소값은 언제입니까? 여기죠. 마이너스 1값. 즉 x가 0일 때 마이너스 1 최소값을 가집니다. 자, 최대값은 언제일까요? 최대값은 x가 2일 때 3의 값,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쵸? 자, 근데 보시면 여긴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에 대해서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여기 이렇게 비어 있겠죠?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0일 때 마이너스 최소값을 가져요. 그죠? 최대값은 2일 때 3? 아니죠. 왜냐하면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비어 있기 때문에 2일 때 3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극한값은 3이 되는 거겠지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건 3에 가까이 가니까 3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뭐 2.999 라고 말하면 또 다른 학생은 그럼 아니에요. 2.9999가 더 커요. 또 다른 학생은 2.99999가 더 큽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값이 커지는 값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이 필요해요. 두 가지 조건이 밑에 있죠. 닫힌 구간 A, B에서 모이면 연속이면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뭐가 반드시 존재하냐?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는 같지만 최소를 갖지 않는 경우 존재하나요?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된다면 이런 모양이 된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최소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의 정리란 건 함수 fx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두 가지 조건이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반드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한다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자,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네요. 그쵸? 1번을 봅시다. 1번은 자, 함수 fx는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겠죠. 이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단식이니까
x축 y축 그리시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2, 요 값을 지니면서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겠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뭐 그래프가 대충 그리시면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주어진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우리가 좀 눈썰매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얘는 x는 마이너스 1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값은 0일 때 값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일단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1일 때 값을 알면 1일 때 값 넣으면은 2죠. 1일 때 값은 2입니다. 1일 때 값은 2가 돼요. 즉 그래프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은 이때가 최대값이겠죠. x가 1일 때 y는 2라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최대가 2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fx는 x 플러스 1분의 2예요. 그럼 이거는 x분의 2라는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0일 때 값이 얼마예요? 2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 좀 지울게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0일 때 1을 아이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0일 때 여기가 뭐 2라는 값을 지난다. 여기 쪽에서는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하여튼간 범위가 지금부터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0부터 3까지예요. x가 0부터 3까지면은 0일 때 얼마나 지나요? 2라는 값을 지난다. 0일 때 3이라는 값을 가지면 x가 3일 때는 얼마나요? 4분의 2,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게 2분의 1입니다. 즉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이. 자, 최대값은 2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최소값 세모서 치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최대는 얼마다? 최대는 2고요. 최소는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최대 최소의 정리를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최대 최소 정리 조건 2개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요? 닫힌 구간 AB 그 다음에 연속 2개 조건이 있다. 자, 38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사이값 정리 똑같이 최대 최소 정리처럼 조건 몇 개만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생각 토고 볼게요. 인천국제공항 출발하여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 비행기가 있다. 오른쪽은 이 비행기가 출발한 지 4시간 지났을 때 비행 정보다. 이런 비행 정보 뜬대요. 자, 이 비행기가 출발할 때 인천공항 외부 기온은 몇 도였다? 영상 10도였다. 자, 4시간 후에 외부 기온이 0도인 순간이 있느냐? 4시간 동안 중에서 자, 시작할 때가 영상 10도였어요. 근데 4시간 후에 보니까 외부 기온이 영하 45도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걸 뭐 여기가 10이 되겠죠. 10이고요. 0일 때 10이죠. 4시간 후에 보니까 뭐 쭉 내려서 뭐 이쯤에 뭐 마이너스 45가 있다. 그럼 이쯤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0이 있고 45가 있다. 마이너스 45가 있다 했을 때 이 x값이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긴 거예요. 그래프가. 그럼 우리가 기온이 떨어지는 그래프 모양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를 있겠죠. 갑자기 10도였다 갑자기 45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아니니까. 기온이란 건 서서히 내려가고 서서히 올라가고 또 뭐 급격히 올라가고 급격히 낮아지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온도를 건너뛰고 되진 않겠죠. 그쵸? 뭐 얘가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겠지만 그렇다면은 0도가 되는 이 순간이 존재하겠죠. 또는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뭐 극단적으로 그린다면 다시 그려볼까요? 그래프에 대해서 어이구 다시 그려볼게요. x축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방금 했던 게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 어떤 극단적인 경우로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뚝 떨어졌다. 이때도 보시면 0도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미 0도가 되는 순간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요번에 계속할 사이값 정리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밑에 거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 그래프는 이 구간에서 이어져 있다. 당연하죠. 이어져 있다. 따라서
FA 값이랑 FB 값이 같지가 않다라면은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다요. 직선 Y는 K는 오른쪽 그림 같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적어도 한 점에만. 이게 무슨 소리냐? 닫힌 구간 AB에 대해서 닫힌 구간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요. 닫힌 구간 AB에 대해서 함수가 연속이라는 거, 이 조건이 지금 세 개였죠. 하나, 둘, 세 개 조건이에요. 닫힌 구간 AB에서 FA 값이랑 FB 값이 같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FA가 여기 있고요, FB가 여기에 있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요거 색깔을 다시 칠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해가지고 여기를 첫 번째 조건이 지금 닫힌 구간 AB였어요. 그쵸? 닫힌 구간 AB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가 파란색으로 FA랑 FB 값이 같지가 않다라면 이렇게 잡았어요.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연속이다. 연속이다.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파란색 점과 파란색 두 개의 점을 뭐 해야 돼요? 이어야 돼요. 이어야 돼. 직선으로도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이게 꼬불꼬불하게 이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있긴 이어야 돼요. 이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FA 값과 FB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하겠죠. 그 존재하는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는 Y는 K라는 값으로 잡을 겁니다. Y는 K라는 거 모르는 거니까. 그 K를 지나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요 파란 점과 요 파란 점 이을 건데 Y는 K, 이 직선을 지나지 않게 해서 이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죠. 최소 몇 번을 지나니까 최소 한 번은 지나게 최소한 이렇게 가면 한 번을 지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두 번을 지나는 거고요. 그쵸? 요 교과서처럼 이렇게 그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나는 거고요. 최소한 한 번은 지난다. 이게 사이값 정리다 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에는 쉽죠. 직관적으로는. 자, 그래서 볼게요. 사이값 정리형 함수 fx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모이면 FA랑 FB 값이 같지가 않으면 FA랑 FB 사이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해. 즉 사이값을 만족하는 C값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건 하나씩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중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건 당연히 뭐 여기 닫힌 구간 연속 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만약에 같지가 않다라는 조건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같지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FA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A. 자, 같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FP예요. 그러면 FA랑 FB 사이 어떤 K 값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요게 Y는 K다. 요게 Y는 K라고 한다면 이 Y랑 K란 직선을 지나게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또는 접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만나지 않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보장을 하고 싶다면 FA랑 FB 값이 같지가 않을 때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값 정리예요. 자, 영상을 정지시키시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이값 정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 3분이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사이값 정리를 한번 보세요. 사이값 정리라는 거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을 때 FA랑 FB 값이 같지가 않다면 그 사이 값을 만족하는 어떠한 실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내려갑시다. 내려가시면 이거를 활용합니다. 어떤 걸 활용하냐면 똑같아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L, FB 값이 같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부호가 서로 다르면이라는 거예요.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이게 위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위에 거랑 방금 했던 위의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이 부호가 다르면 여기는 같지가 않으면죠. 여기는 부호가 같지 않으면 여기는 FA랑 FB 사이 값이 FA랑 FB 사이 K를 만족한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데 얘는 0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0을 만족하는 이 0을 만족하는 것이 최소한 하나가 존재한다. 0을 만족하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가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한다. 이렇게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조금만 손보시면은 이런 파란색 식으로도 바꿔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값 정리가 유용한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FA랑 FB 사이의 값이 존재한다는 게 궁금한 건데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떤 함수에 대한 실근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 함수가 근이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1차식이나 2차식 같은 경우, 2차식 같은 경우는 판별식, 근의 판별식을 쓰시면 근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이 두 개냐, 근이 하나냐, 근이 없냐 할 수 있는데 3차식부터는 그게 조금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는 근이 존재할지 안 할지를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해서 밑에 있는 이 파란색 분에 대한 정리를 이용해서입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게 다음 페이지 교과서 39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씩은 존재냐? 선생님 아까 닫힌 구간이었는데요? 자, 조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 닫힌 구간. 두 번째, 연속. 세 번째, 여기 지금 하나의 시그니까 뭐였어요? FA랑 FB의 뭐가?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그럼 뭐가 존재한다? FC는 0을 만족하는 X는 C가 어디에 존재한다? 닫힌 구간 AB. 요게 닫힌 구간 AB죠. 닫힌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뭐 닫힌 구간 AB 사이 또는 그냥 열린 구간 AB 사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닫힌 구간 AB 사이. 부호가 다르다 했으니까 여기는 열린 구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선생님 여긴 열린 구간인데요? 혹시 열린 구간이죠? 닫힌 구간, 즉 양쪽 1과 2에서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닫힌 구간이 1, 2가 나온 거예요. 닫힌 구간 1, 2에서 연속이죠. 연속이고. 그럼 지금 하나의 시근을 가진 보여냐? 보여라? 이거 보였죠. 닫힌 구간을 썼습니다. 연속 썼어요. 시근 존재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FA랑 FB의 부호가 다르냐는 거예요. 즉 F1에 대한 값이 F1에 대한 값은 얼마예요? 1이면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0보다 작네요. F2의 값은 1 넣으시면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니까 얼마 나와요? 1 나오네. 0보다 큰 값이네요.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다는 걸 지금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인 겁니다. 요걸 보인 거죠. 즉 F1 값과 F2 값에 대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만족하는 FX는 0을 즉 FC는 0을 할까요? FX는 0을 만족하는 이거 그냥 0을 FX죠.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어디에서 열린 구간 1과 2 사이에서 뭐 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 3번도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요. 풀어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풀어보고 오셨죠?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 닫힌 구간. 여기는 지금 실근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안에 존재하냐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우리 닫힌 구간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입니다. 닫힌 구간. 얘 연속이죠. 얘 연속입니다.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되고 시근이 하나 존재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양쪽 끝에서의 부호가 반대냐? 이걸 지금 우리가 이걸 fx라 한다면 f-2 값은 얼마예요? f-2 값은 f-2 값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 값은 마이너스 29가 나오겠죠. 0보다 작습니다. f1은 얼마 나오죠? f1은 얼마 나옵니까? f1은 10이 나옵니다. 0보다 크죠. 0 부호가 다르네. 부호가 다르니까 뭐가 돼요?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은 0은 그쵸? 이것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근이 존재한다는 거를 보인 거죠. 그쵸?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요거 gx를 할게요. gx. 자, 그럼 gx 봅시다. 얘 구간 닫힌 구간 2부터 3까지 만들어지겠죠. 여기 2부터 3까지. 얘 연속이죠. 연속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러면 G2 값. G2 값이 얼마예요? G2 값. 이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 나옵니다.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G3 값. G3은 얼마예요? G3은 2가 나와요. 0보다 큽니다. 부호가 다르네. 그쵸? 부호가 다르니까 방정식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2에서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갖는다. 요 부분의 멘트를 우리가 따라오시면 되겠죠. 어디 부분 바꾸면 돼요?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 부분을 바꿔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보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인 건 요거예요. 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하기로 봅시다. 사이값 정리 이용하여 평면도의 넓이 이등분한 직선의 존재함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넓이가 s인 도형이 있다. 직선 y는 k에 의하여 나누어진 도형의 아래쪽 부분 넓이를 fk, 이 부분을 fk를 한대요. 그 fk가 지금 y는 k라는 직선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fk는 커지겠죠. 내려오면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쵸? 작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fk란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fk란 값은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fk란 값은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지금 뭐가 돼? 0 되는 값이니까. 내가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면 뭐가 됩니까? 넓이가 s가 되겠죠. 그쵸? 즉 fk는 연속함수인데 0부터 s까지 움직여요. 근데 뭐가 2분의 1 s를 만족하는 부분이 존재하겠느냐는 거예요. 존재하겠느냐. 이거를 한번 증명해봐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쵸? 0부터 s까지 움직이니까 2분의 1 되는 부분에 대한 c값이 어딘가에 c를 요 부분이 c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c가 됐다. 그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 된다? 2분의 1 s가 되게 하는 이 c가 존재한다는 게 이 설명입니다. 설명.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뭘 해봐라.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이 한 점과 도형이 있다. 주어진 점을 지나는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 직선 존재함을 보여라. 자, 똑같이 넓이를 갖고 하면 되겠죠. 넓이를 갖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점을 지난 직선과 요 점을 지난 직선이 얘를 만나서 이렇게 간다 합시다. 이때 아래쪽 요 부분의 넓이를 만족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자? 똑같이 fk라 잡을까요? fk. 여기를 fk를 잡읍시다. 여기를 fk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합시다. 기울기가 a예요. 기울기가 만약에 m이 a일 때 그때의 fk는 얼마입니까? fk는 0이죠. 그쵸? 이때 fk는 0입니다.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 봅시다. 여기를 기울기 m 값이 b라고 봅시다. 그러면 기울기 b일 때에 대한 넓이는 얼마입니까? s가 되겠죠. 이 전체 넓이 우리가 s를 잡는다면 이 전체 넓이를 우리가 s를 잡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fk란 건요. fk란 거는 얼마부터 얼마 사이로 움직입니까? 0부터 얼마 사이? s 사이로 움직이겠죠. 그쵸? 즉 이때 0이라는 값은 fa일 때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fb일 때 값이 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닫힌 구간 AB가 만족하겠죠. 닫힌 구간 AB가 되고요. FK는 연속 함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사이값 정리해서 0과 S 사이의 값 2분의 1S 사이의 값 2분의 1S를 만족하는 C값이 존재한다? 즉 어떤 FC는 2분의 S를 만족하는 이 C가 요하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C가 A,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이값 정리 이용했죠. 지금 닫힌 구간 AB 좀 쓴 거 볼게요. 닫힌 구간 AB 여기서 닫힌 구간 여기랑 여기에서 우리가 닫힌 구간 AB라는 거 썼습니다. 얘가 뭐란 거였어요? 지금 연속이라는 거 썼어요. 그쵸? 사이값 정리도 한번 다시 볼게요. 사이값 정리를 보시면 우리가 교과서 보시면 사이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같지가 않다면이죠. 같지가 않죠. 첫 번째 썼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같지가 않죠. 즉 FA 값이랑 FB 값이랑 같지가 않죠.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그 사이에 만족하는 K 사이값 FA랑 FB 사이에 대한 값 K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여기 갖고 보시면
FA랑 FB값 이게 0하고 S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의 값 2분의 1S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이게 그 결론이죠, 그렇죠? 이게 사이값 정리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림을 설명하려고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좀 뒤죽박죽인데 천천히 보시면 돼요. 다친구한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그 함수 FA랑 FB 양쪽 끝에 거의 값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한 2분의 1S를 만족하는 C값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수학 영양 플러스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있다. 즉 우리가 실근의 어림수를 구하는 겁니다. 실근의 어림수 한번 쭉 읽어보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저는 한번 읽어봤으니까 쭉 내려올 거고요. 여러분 한번 쭉 동영상을 잠깐 정지시키시고요. 쭉 읽어보고 내려오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근에 대한 복잡한 식에 대한 근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범위 내의 값이 존재하겠다라고 어림잡아서 구해 간다는 거예요. 그 이분법적으로.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프트 즉 엑셀 같은 거겠죠. 그걸 하면 근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요 사이 중에서 k 값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시작점이 지금 1하고 2예요. 1하고 2입니다. 1하고 2 사이 중간값 1점을 잡습니다. 자, x가 1일 때는 음수예요. 2일 때는 양수입니다. 양수 네모 표시할게요. 1.5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였어요? 아까 사이값 정리 이용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 보면 조건이 뭐였습니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a랑 fb의 부호가 뭐면 다르면 그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는 거죠. 다르면 그러니까 실근은 1하고 1.5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다시 1하고 1.5를 갖고 와서 중간값 1.25를 갖고 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1은 음수예요. 1.25 대입하시면 음수예요. 1.5 대입하면 양수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 존재한다? 1.25랑 1.5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1.25랑 1.5 사이의 값 1.375 값을 갖고 옵니다. 다시 해보시면 여기서는 음수, 양수니까 실근 어디에 존재한다?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25랑 1.375 값 사이의 중간값 1.3125 값을 가져와서 비교해 보니까 음수, 양수니까 실근 어디에 존재한다? 여기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간다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근을 존재하는 구간을 우리가 점점점 좁혀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활동 2번은 해보시면 되는데 계산기를 쓰라는 뜻입니다. 한번 써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오늘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보시면 연속함수의 성질을 배웠죠. 함수 fx랑 함수 gx랑 함수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사칙연산과 실수배 즉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다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했어요? 연속성을 정리했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했던 거는. 그 다음에 사이값, 최대 최소 했죠?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사이값 정리.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함수 fx가 연속이고 FA랑 FB 값이 같지가 않다면 그 사이의 값, 즉 y는 k를 만족한 C값이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걸 좀 확대시켰다기보다는 약간 좀 폭을 좀 줄이면 근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로도 바꿀 수가 있다. 그렇죠? 사이값 정리 활용해서 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다라는 걸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함수의 연속 부분을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단한 부분과 대단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